네, 안녕하세요. 저는 컴퓨터공학과 18학번 이태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이렇게 개발자가 아닌 개발자로 살아가기 라는 주제로 이렇게 세미나를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도 통익대학교 개발 생태계가 굉장히 활성화되는 거를 개발 동아리들이 많이 붐이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체감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조금 더 피부로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개발자로 시작해서 기획개발 연구 PM까지 개발자 지망생이었던 18학번 컴공학생의 진로 고민을 들어보고 나의 삶에 적용시켜보자. 개발자인 듯 개발자 아닌 듯 살아가는 컴퓨터공학 학생의 흔한 이야기라고 되게 거창하게 그럴듯하게 적어 놓았는데요. 사실은 그렇게 뭐 별거 대단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이러한 진로들을 제가 거쳐가면서 그 안에서 제가 나름 가졌던 고민들이나 아니면 생각들에 대해서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저를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일단 저 사람은 누군데 여기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가? 라는 의문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잠깐 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컴퓨터학과 18학번이고요. PCRC라는 교내 학술학회 기획부장을 하고 영자신문 기자하고 작년에 머싸 10기 야기사자로 활동을 했고요. 샤샵이라는 스타트업에서 풀스택 개발자로 인턴을 했습니다. 현재 멋쟁이사처럼 11기 대표를 맡고 있고 구름톤 1기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이건 살짝 홍보기도 한데 내년에 코디 유니브라는 새로운 동아리를 제가 만드는데 관심 많이 부탁드리고요. 현재는 서울대학교 실시간 유비쿼터스 시스템 랩에 인턴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 내년에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석박통합과정으로 진학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제가 굉장히 뭔가 많이 쏟아낸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화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이력들이 사실 따지고 보면 작년 3월부터 대략 1년 반 동안 이뤄낸 것들이에요. 그래서 얼핏 보면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다고는 하는데 이걸 반대로 돌려서 생각을 해보시면 제가 1년 반 전만 해도 여기 앞에 계시는 분들에 비해서 한없이 초라한 사람이었다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여기에 나와서 강연을 하는 것은 물론 여기 앉아서 이런 거를 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조금 감안을 하시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긴장이라는 걸 딱히 많이 평소에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떠한 세미나나 아니면 강의 같은 거를 진행할 때 있어서 굉장히 프리스타일도 많이 하고 긴장 같은 걸 안 하고 그냥 뭐 하면 하는 거지 라는 마음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살면서 가끔 긴장을 할 때 아주 드물게 꿈을 꿀 때가 있습니다. 악몽을 꿀 때가 있는데 제가 며칠 전에 여기 데브톡에서 세미나를 하는 꿈을 꿨어요. 근데 그 꿈에서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매우 적은 숫자의 한 10명도 안 되는 분이 오셨고 계속 마이크가 꺼지고 뭐 화면이 꺼진다는 듯이 테크니컬 이슈들이 있어서 중단을 하고 완전히 망해서 에타에 올라가는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제가 꿈에서 이런 망한 꿈을 꾸고 딱 눈을 떴을 때 꿈이었네, 다행이다 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정말 좀 오싹한 경험을 했는데요. 제가 이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기 보시면 제가 되게 굉장한 사람처럼 적어 놓았어요. 뭐 했던 활동도 여러 가지 있고요. 근데 이렇게 되게 대단해 보이는 듯이 포장한 저도 이런 자리가 처음이고 이렇게 망하는 꿈도 꾸는 아주 평범한 대학생이라는 걸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꿈 얘기를 꺼냈습니다. 뭐 적어도 여러분들은 여기 오시면서 이 강연 듣는다고 악몽을 꾸지는 않았을 테니까 저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제 1년 반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데요. 물론 저희 이 세미나가 이거 여러분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토대로 자신의 진로를 설정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이제 개발자가 아닌 개발자로 살아보기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의 시간은 이제 2018년 제가 18학번이니까 제가 새내기였던 시절로 돌아갑니다. 저 홍익대학교에 입학한 새내기 저 이태위는 어떤 일은 있더라도 학점만은 꼭 잘 따자
라는 한 가지 원칙을 세우고 대학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때 저는 또 저희가 홍대 학생들이잖아요. 홍대 하면 또 놀 것도 많고 술도 먹을 것도 많고 할 게 되게 많은데 입학을 하면서 술 먹고 진짜 빨라대가지고 새벽에 첫차 타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입학을 했어요. 근데 그때 뭔가 부모님이 저에 대해서 힐난의 눈빛을 보내실 때 저 자신을 변호할 한 가지 무기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무기를 저는 대학생이 가장 쉽게 딸 수 있는 학점이라는 무기를 세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적어도 학점 관리를 잘 해놓는다면 제가 아무리 새벽에 술 취해서 집 들어가도 부모님께서 너 왜 그래? 이러면 나 할 건 하는데? 라고 변호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인드로 학점을 잘 따자는 원칙 하나를 세워놓고 대학교 생활을 임했습니다. 그렇게 1, 2학년 동안 정말 신나고 재밌게 놀고 20년 초에 군대로 입대를 하게 됩니다. 그 후에 21년 말에 전역을 하고 22년도에 대학교에 복학을 하게 돼요. 저희 대학교 초반 4년이 되게 굉장히 간단한 면문정으로 추려지게 됐는데 사실 이게 전부기는 한 것 같아요. 정말 딱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평범하게 노는 거 좋아하는 대학생, 다만 학점을 한 스푼 얹힌 이 정도 문장으로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제가 군대를 전역하고 3학년으로 작년에 복학을 하면서 가장 크게 저한테 다가왔던 감정은 조바심이라는 감정이었어요. 제 주변에 친한 선배들 혹은 동기들 중에 취직하고 아까 바로 전 강연에서 들었다시피 흔히 말하는 네카쿠라베를 다니는 친구들도 많이 있었고요. 삼성이나 SK 같은 굴지의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꼭 취업을 하면 인스타에 신입사원 OT 간 거를 올려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굉장히 질투도 나고 좀 조바심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제 뭐하고 먹고 살아야 될까라는 고민을 할 때 그때쯤에 현재 GDSC 리드이시자 작년 멋쟁이사처럼 쉽게 대표를 하셨던 유진님의 인스타 게시물이었던 멋쟁이사처럼 모집글을 보게 됩니다. 저는 에타 학교 인스타 이런 거 전혀 보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인스타 친구였던 유진님의 스토리를 보고 이 동아리를 처음으로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저는 조바심이 굉장히 나 있던 사람이니까 뭐라도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개발 동아리라는 것을 지원을 하게 됩니다.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개발자라는 직군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었고요. 그냥 개발자 동아리라도 한번 해봐야 내 스택 한 줄이라도 더 추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지원을 하게 됐어요. 머싸를 지원할 때 두 가지 트랙을 선택해서 지원을 해야 됐고 저는 프론트엔드 혹은 백엔드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지원을 해야 됐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유진님이 면접 때 물어보셨긴 했지만 저는 백엔드 프론트엔드의 차이점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디선가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다 봤는데 컴공이라면 가오가 있지 백엔드 개발자로 시작하자라는 글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오케이, 가오가 죽을 순 없다, 백엔드로 지원하자 하고 백엔드로 지원을 했습니다. 지금 다시 돌이켜보면 프론트엔드를 먼저 접하고 나서 백엔드를 공부를 하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인 것 같은데 정말 대책이 없이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머싸에 들어가서 저는 저기 옆에 보시는 장고라는 백엔드 프레임워크로 개발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백엔드 공부를 시작을 했다고 해서 대단한 로직을 짜거나 아니면 김은삼 교수님의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떤 디벨로퍼가 되고자 한 건 아니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개발자를 지향하신다면 API 통신 정도는 다들 구현을 해보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정확히 1년 전 작년 여름방학 끝날 때쯤에 처음으로 API 통신이라는 것을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얼마 안 됐어요. 개발이라는 첫 발걸음을 띄게 된지. 그래서 머싸에서 해커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그리고 저는 백엔드 파트였지만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3일 만에 리액트를 공부를 하고 배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 프론트엔드를 처음으로 접하기도 했고요. 근데 그게 프론트엔드라기보다는 되게 간단한 HTML, CSS 작업에 리액트 살짝 추가한 느낌이어서 되게 쉬운 듯 안 쉬운 듯 이렇게 개발을 했던 것 같아요. 또 그때 반응형을 구현할 줄도 몰라서 제가 개발한 거를 친구가 깃허브에서 풀 받아왔는데 걔 화면에선 깨지고 그래서 걔가 다시 그 픽셀 값 바꿔가지고 올리면 제가 받아오면 또 깨지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주먹구구식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애매한 개발자 지망생의 삶을 살던 저는 겨울방학에 그러니까 올해 초에 현장 실습이라는 프로그램을 접하게 됩니다. 그렇게 현장 실습이라는 프로그램을 접하면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스타트업은 기업과 학교 간의 협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으로 그런 회사에서 인턴 경험을 제공함과 동시에 학점도 같이 주는 제도예요. 저는 샤샵이라는 스타트업에 들어가서 저기 보시면 이순신 동상 보이시죠? 네, 저분이 계시는 광화문에 가서 개발자로 인턴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쪽에 가서 Node.js라는 백엔드 프레임워크와 아이오닉 5 그리고 앵귤러 JS라는 이제는 안 쓰는 프론트엔드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풀스택 개발자로 개발을 했어야 됐습니다. 특히 저는 백엔드 프론트엔드 둘 다 접해보지 못했던 프레임워크였기 때문에 맨 처음에 개발하면서 엄청 어려웠던 것 같아요. 또 가서 뭐 서비스 구조라던가 아니면 DB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뭐 컨벤션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거 설명 하나도 없이 그냥 풀 받아 코드 보고 개발해 이런 식으로 시작을 했었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매주 수요일 날 기획이 된 새 버전 기획이 나왔고요. 금요일 날 아침에 그 버전을 릴리즈하면서 실제로 배포를 했어야 됐어가지고 수목은 항상 밤을 새면서 개발을 하는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엔 정말 힘든 시간들이긴 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은 저는 이 스타트업 인턴을 하면서 개발 실력이 늘었냐만 놓고 보다면은 솔직히 말해서 개발 동아리 1년보다 그거 2달 하는 게 압도적으로 실력이 많이 늘었던 경험을 했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런 생각이 들어보신 분이 있을지가 궁금한데요. 내가 뭔가 코드를 짜라 그래서 개발을 하긴 했지만 내 코드는 아닌 것 같고 그냥 구글링 했던 거 끼워 맞추기만 한 것 같다. 그래서 뭔가 나한테 이걸 해봐 라고 했을 때 못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드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굉장히 그러한 생각을 많이 들었고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저는 이게 개발 동아리만 접했던 개발자 지망생들이 가장 많이 느끼는 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이 스타트업이나 혹은 실무를 경험함으로써 채워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실무를 경험하면서 개발자로 일하면서 가장 크게 변화한 부분이 어떠한 기능이든 간에 개발해봐 라고 저한테 던져졌을 때 해볼 수 있겠는데? 라는 자신감 혹은 어떠한 로직을 볼 때 개발적인 절차를 알 수 있는 그런 논리적인 사고력을 기를 수 있었던 것을 가져간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프레임워크에 구애받지 않아도 되겠다. 내가 어떠한 그런 로지컬한 띵킹만 잘 된다면 실제로 뭐든지 할 수 있겠다라는 인식의 변환을 가져갈 수 있었던 게 되게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런 개발자로서의 자신감은 채웠지만 저에게는 여전히 불안한 마음이 존재했습니다. 이거는 저의 실력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개발자라는 직군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였던 것 같아요. 문제는 이 두 가지 단점으로 수렴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너무 급변하는 업계인 것과 두 번째는 비전공자의 낮은 진입 장벽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현재 프론트 프레임워크 중에 가장 인기 있는 프레임워크가 리액트라는 거를 아실 거예요. 근데 요즘 보면은 뷰도 되게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슬슬 그 대세가 넘어가는 추세라고 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주기를 따져본다면 한 5년이면 저희가 가장 인기 있는 프레임워크 평균 수명이 이렇게 바뀌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저희가 한 1, 2년 공부해서 정말 그 프레임워크를 잘 쓰게 된다고 하더라도 한 2, 3년 지나면 또 새로운 프레임워크에 대한 공부를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조금 마음에 안 들었고, 두 번째는 개발자라는 직군에 생각보다 비전공자들이 많다는 점이 저를 좀 불안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네이버 부스트캠프, 뭐 우테코 이런 부트캠프를 통해 집중적으로 개발을 공부한 비전공자들이 현업에 진입을 하게 되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다면 나는 컴퓨터 공학을 전공을 했는데 비전공자와의 대결에서 어떠한 메리트를 가지게 되는 걸까라는 근본적인 의문이 저희 마음을 계속 불편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개발자라는 직군의 근본적인 한계 때문에 개발 외적으로도 나만의 무기가 있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PM으로서 두 번째 챕터를 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PM이라는 직군도 한번 도전을 해보게 되죠. 여기 옆에 보이시는 이 농부 사진을 제가 따왔는데 여기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글을 제가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게 저의 좌우명인데요. 이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은 굉장히 중의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것이 나중에 다 걷어지면서 좋게 사용된다는 의미도 있겠지만은 반대로 내가 보면 내가 벌려놨던 것들을 다 수습을 어떻게든 해야 된다라는 느낌도 있습니다. 저는 방금 말씀드린 두 개 중에 후자에 가깝게 이 좌우명을 스스로 채찍질하는 데 사용을 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저는 이 좌우명을 그 좌우명대로 살아가면서 뭔가 저는 항상 욕심이 많은 사람이어서 어떻게든지 많이 벌려두고 수습은 나중에 이태위가 하겠지라는 마음으로 살아왔어요. 그래서 수습을 하면은 스펙 한 줄 추가라는 공식을 가지고 PM으로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벌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저는 저희 PM 리딩 능력이 굉장히 길러지기 시작했고요. 프로젝트를 제가 일을 벌리는 만큼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그 프로젝트의 총괄 역할도 많이 맡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뿌린 것들이 간단히 말하자면 이런 건데요. 뭐 머싸 홈페이지나 그러면 11기 대표,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이는 멋쟁이사청 대학 공식 사이트는 내년에 런칭을 할 거고 그 60여 개 대학이 다들 같이 쓰는 공식 사이트를 만들고 있고요. 여러 해커톤도 총괄하고 그룹도 동아리 만들고 홍익대학교 대동제 사이트 제작하고 뭐 코디 유니브라는 동아리를 지금 만들고 있는 것까지 여러 개를 뿌려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프로젝트를 총괄을 하면서 PM으로 참여한 경험이 저에게 인간관계 대응 능력뿐만 아니라 뭔가 숲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었던 것 같아요. 어떠한 서비스를 만들 때 프론트엔드, 백엔드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기획, 디자인과 같은 여러 가지 방면에서 그 서비스의 지역적인 부분이 아니라 서비스 전체를 아우르는 시야를 가질 수 있게 도움이 된 거죠. 그래서 저는 또 프로젝트를 PM으로 참가하는 거 말고도 여기 보시면 이러한 동아리 대표들도 많이 했는데 이 동아리 대표들 현재 제가 지금 매우 힘겹게 거두고 있는 씨앗들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특히 한 번만 더 홍보하자면 코디 유니브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있게 가장 알 법한 게 여기 6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홍익대학교 대동제 사이트였어요. 다들 이번에 4년 만에 돌아온 홍익대학교 대동제 잘 즐기셨죠? 저희 멋쟁이사청 11기 구성원들이 이렇게 홍익대학교 대동제 사이트를 만들었는데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 제공성 사이트였습니다. 여기 다음으로 세미나 진행하실 진호님 앉아 계신데 진호님도 같이 참여를 하셨고요. 제가 특히 이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리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한 가지는 되던데?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뭔가 대단한 협업을 해서 총학생회랑 뭔가 일을 하고 티키타카 하면서 뚝딱뚝딱 만들었다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그 반대였어요. 저는 총학생회한테 그냥 무작정 그 카카오톡 플러스 채널로 카톡을 보내고 이메일 보내고 같이 하자 찾아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시작이 됐던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리고 뭔가 이 프로젝트 하면서 여러 업앤다운도 많았지만 제가 이 프로젝트를 한 경험을 토대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뿌려보자. 그러면은 거두는 건 미래의 내가 할 거니까 현재의 나는 뿌리기부터 하자입니다. 그래서 일단 한다면은 뭔가 완벽하게 준비된 상태로 서비스 시작에 돌입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찌저찌 서비스 시작은 되고 프로젝트에 들어가게 되면 차근차근 진행하면서 성장하는 제 자신을 발견할 수 있고 끝나면은 근사한 스펙 한 줄이 추가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PM으로 여러 경험도 하고 스펙을 쌓았지만 아직까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개발자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은 해결이 되지가 않았어요. 왜냐면 제가 PM 경험을 있다 한들 컴퓨터공학과를 전공을 하고 개발을 계속 공부를 했는데 PM으로서 취직을 할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사실 변함이 없기 때문에 저는 뭔가 제가 단순 코더로 남는 것이 아니라 제 자신의 그 전문성을 뭔가 갖추고 나만의 무기를 갖춰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원 진학을 결정을 하게 돼요. 세 번째로 랩실에서 살아보기입니다. 사실 대학원을 간다고 해서 개발자가 아닌 연구자가 되어야 된다는 법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대학원을 갔다 오면은 개발자로서 취직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여러 초이스 중에 몇 가지가 더 추가된다는 마인드로 좀 더 이렇게 랩실에서 살아보는 것을 선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작정 연락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그냥 연락 돌렸던 메일인데요. 그냥 저는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 랩실 몇십 개를 리스트업을 한 다음에
마음에 드는 교수님 4-5명 골라서 이메일 보내고, 그 다음에 거절당하고 일시입당하면은 또 4-5명 불러서 이메일 보내고, 이거를 반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무시당하고 거절당하기를 정말 많이 반복을 했다가 운 좋게도 한 분과 컨택이 되었고, 그 올해 여름에 인턴으로 근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저희 루비스가 저희 연구실 이름인데요. 이렇게 인턴으로 근무를 하고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서울대학교 대학원 입시도 치르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서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연구를 하려고 갔는데 인공지능 랩실이거든요. 근데 인공지능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모듈이 필요하였고 그 모듈을 개발한다고 한 2달 동안 리액트만 주구장창했습니다. 또 그거 끝난 후에는 논문 스터디도 같이 할 수 있었어요. 제가 여기서 인턴을 하면서 느낀 점이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다들 너무 똑똑하다는 점이었어요. 처음 갔을 때 좀 기가 많이 죽었어요. 왜냐면 워낙에 대학이 대학이다 보니까 또 자기들이 되게 자부심이 많아요. 그래서 대학을 가면은 한 바퀴를 돌면은 서울대학교 로고만 한 30개 볼 수 있거든요. 되게 자부심이 많은 친구들이라 엄청 기도 많이 죽었고, 뭔가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을 때 저는 그냥 들으면서 잘했네 생각하고 있는데 그들은 되게 날카롭게 제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도 피드백을 주면서 뭔가 되게 난놈처럼 행동을 하는 거를 보았습니다. 제가 MBTI가 ESTJ인데 저 같은 족속들은 뭔가 제가 어떤 조직에 도움이 안 되거나 능력이 없는 것 같을 때 굉장히 우울해하는 MBTI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우울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녀보니까 뭐 얘네도 우리랑 똑같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개발에 집중한 대신 그들은 그냥 앉아서 공부하는 것만 집중했구나, 뭐 쫄지 말자 라는 마음을 가졌어요. 두 번째로는 제공받는 기회가 다르다였습니다. 다들 학부생 때부터 삼성, SK 등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에서 장학금을 받으며 인턴을 하더라고요. 뭐 삼성전자에서 와서 설명회 하면서 우리 인턴 해줘라고도 말을 많이 하고요. 제가 지금 랩실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도 정부, 서울대학교 병원, 뭐 SKT, 하버드, 저희 랩실 이렇게 세계적인 기업들과 같이 콜라보를 하면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데 이게 너무 질투가 났던 것 같아요. 뭔가 부럽고 나도 이들이 살고 있는 그 풀 안에 들어가고 싶다, 나도 이런 이점을 누리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입시를 준비를 했고 최근에 최종 합격을 해서 내년부터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앞서 말씀드린 뿌려놓은 프로젝트들도 수습하려고 아둥바둥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뭔가 한 가지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뭐야 자기 자랑하러 나온 거야? 라는 생각이 조금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자랑하려고 나온 건 아니고요. 제가 강조하고 싶다는 게 있다면 보시면 되게 제 삶이 난잡해요. 되게 뭔가 하나에 포커스된 삶을 산 게 아니라 되게 난잡하게 이것도 해봤다가 뭐 PM으로도 살고 총괄도 해보고 동아리도 하고 이제는 대학원생까지 하는 뭔가 줏대 없는 삶을 살아왔던 것 같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저희는 모두 삶이라는 큰 성을 쌓아 올리는 과정 안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성을 쌓아 올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공사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공사가 지연될 수도 있고 뭐 태풍이 와서 공사가 멈출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바람 때문에 쌓아놨던 모든 게 무너진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거는 이제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이 앞으로 쌓아갈 미래의 것들에 대한 반석이자 토대가 된다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저희 삶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말 다양하게 벌려놨어요. 근데 이게 돌이켜보면 상호작용해서 지금의 저라는 사람을 만들 수 있게 됐던 것 같아요. 학점을 착실하게 쌓았기 때문에 대학원에 합격을 할 수가 있었고 리액트를 접했기 때문에 랩실에서 모듈 개발도 할 수 있었습니다. 백엔드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인턴을 경험할 수 있었고 인턴을 했기 때문에 PM의 필요성과 전공의 필요성을 조금 더 뼈에 느낄 수 있었고요. 그리고 PM하고 대표를 하면서 제 진로를 설정하는 데 큰 영향을 주었고요. 동아리를 만들고 운영하면서 만난 사람들도 저에게는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자산이 되었고요. 지금 여러분 앞에 나와서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는 저라는 사람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껏 쌓아온 모든 것이 토대가 되어 만들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경험도 저의 반석으로서 또 활용이 될 거라고 확신을 하고요. 하지만 제가 개발에만 집중했더라면 과연 좋은 개발자는 됐겠지만 지금처럼 다양한 경험을 쌓은 제가 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뭐든지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홍익대학교로 컴공을 특히 보자면 요즘 개발 동아리 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같이 대부터 참여하는 동아리들도 많고 엄청나게
개발 동아리들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조금 안타까운 점이 있다면 저희 학우들이 정말 열심히 갓생을 사시는데 뭔가 개발자라는 하나의 정해진 목표만 보고 달려간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뭔가 단순 개발자라기보다는 조금 더 날개를 펼치고 뛰어나갈 수 있는데 워낙에 유망한 직종이다 보니까 한 가지 목표만 치중돼가지고 너무 그것만 보고 달려가는 게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미나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저는 사실 개발을 잘하지는 못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저보다 개발 잘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PM도 잘하지 못해요. 전문적으로 배운 게 아니니까요. 그렇다고 또 연구를 잘하냐? 그건 아니에요. 대학원에 붙긴 했는데 사실 연구를 지금 해본 적은 없기 때문에 읽어본 논문도 몇 편 되지 않고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게 있다고 굳이 찾아보자면 방금 말한 모든 것들을 경험해보고 나의 진로를 설정할 수 있었다는 점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당장 1년 뒤에 내 삶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저희는 모릅니다. 막말로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린 저의 스펙들은 근 1년 동안 한 것들이에요. 1년 전에 저는 여기에 서서 세미나를 하는 것은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하지만 1년 새 많은 일들이 있었고 개발자가 목표였던 저는 이제 대학원생을 앞두고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여기 나와서 떠드는 건 아니고요. 다만 저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경험을 엿보고 조금이나마 진로 설정에 도움이 됐으면 저는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되게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되게 혼란스러운 20대 초반을 보내고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든 가능한 20대를 보내고 있고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개발자라는 한 가지 목표만 보고 달려가기에는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일단 뭐든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낭비라고 당시에는 시간이 들 수 있지만 다 뿌리고 걷어보고 나니까 쓸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저는 저보다 더 뛰어나신 분들이 이 대부톡 자리에 서서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을 듣고 또 저 또한 동기부여를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뭘까요? 저는 개발자, 기획자, PM, 리더, 연구원, 대학원생 이 중에 저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제가 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렇게 물음표로 가득 채워진 삶을 살아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제 인생 이 물음표 안에 뭐가 들어가든 간에 열심히 재밌게 살아보고 또 새로운 물음표를 찾아 나서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가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태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